안녕하세요. 짜몽천사TV의 에비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워질 때에는 정말로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더위가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짧게는 한 20일, 길게는 한 달 정도 더운 날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덜 더워서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굳이 골라야 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자,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건네는 과학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건네는 과학적인 질문이기도 하지요. 바로 뭐냐면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거죠. 이런 질문을 부모들도 어른들도 아이들한테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대답은 5개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엄마가 좋아. 이 말은 아빠는 조금 싫고 엄마가 좋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반대 입장이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싫다. 혹은 굳이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보다 아빠가 조금 더 좋다. 그리고 현명한 아이, 둘 다 좋아 라고 얘기하는 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죠. 최악의 경우입니다. 둘 다 싫어. 이 경우가 가장 안 좋은 대답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죠. 침묵하는 거죠.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일찍 깨달은 거죠. 엄마가 좋다고 하면은 아빠가 싫어할 거고, 아빠가 좋다고 하면은 엄마가 싫어할 걸 알기 때문에 갈등하는 경우겠죠. 자, 뭘 선택하든 간에 가족 간에서 엄마가 좋다, 아빠가 좋다 얘기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웃어 넘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직장이나 조직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갈등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무서운 상사가 좋은가, 인자한 상사가 좋은가. 당연히 이러한 질문에는요, 누구든 무서운 상사보다는 인자한 상사를 택할 겁니다. 하지만 조금 질문을 달리하게 되면은 판단이 애매해집니다. 이런 거죠. 배울 것이 있는 무서운 상사가 좋은가, 아니면 배울 것이 없는 인자한 상사가 좋은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거나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갈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게도 굉장히 무섭고 때로는 지나치리만큼 가혹했던 상사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전 방송 이거 한번 잡숴봐 쏙 그 상사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찾다 보니까 너무 험악한 그 분의 얼굴을 가져와서 그분 역시 이렇게 험상궂게 생겼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굉장히 호남형으로 잘생기셨는데요. 그분이 정말로 제게 너무나 무섭고 때로는 가혹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영업하는 조직의 관리자로 오래 있었습니다. 영업하는 조직에 한 10년 정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본사에 들어와서 팀장 이런 것들로 활동을 쭉 했었는데요. 제가 영업부에 있을 적에 이제 그분이 저 같은 이제 직원들 여러 명을 거느리고 있었지요. 그래서 각각 당신이 관할하는 영업부를 다니면서 저 같은 직원들이 영업 조직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했던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제 제가 있는 영업부에 굉장히 자주 오셨어요. 아침에 바로 오시거나 아니면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꼭 들리시거나 제가 있는 곳에 정말 자주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있는 영업부에 계셨던 분 중에 저 같은 직원이 여름에도 넥타이에 긴팔 셔츠를 입고 그리고 구두를 신고 하루 종일 보내는 걸 보니까 좀 안쓰러웠나 봐요. 그 당시에는 긴팔 셔츠를 다 입었고 지금도 저는 긴팔만 입고 있지만 넥타이를 꼭 맸었거든요. 그리고 다리를 꼬았을 적에 속살이 보이면 안 된다고 해서 양말도 굉장히 긴 걸 신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발목 양말이라든가 아니면은 페이크 삭스 같은 것들을 많이 신고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그 양말을 신고서 구두를 못 신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같은 영업부에 계셨던 분 한 분이 제게 안쓰러워서 시장에서 슬리퍼를 사다 주셨어요. 근데 뭐 제가 딱히 그 슬리퍼를 신을 생각은 없었지요. 근데 주시니까 그냥 감사하게 받아서 책상 밑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그 상사분이 저한테 왔다가 제 자리에 턱 앉으시는데 밑에가 뭐가 걸리는 거죠, 발에. 근데 거기 보니까는 슬리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쫙 째려보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 슬리퍼를 신지도 않았지만 신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굉장히 혼났어요. 정말로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그날이 그때는 토요일도 일했었거든요. 토요일날 정말 1시부터 거의 3시가 넘어서 거의 2시간 가까이 정말 작은 골방에서 굉장히 많이 혼났습니다. 그게 그렇게 혼날 만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혼을 내시더라고요. 지금도 여름이 되면 그 슬리퍼와 그분의 생각이 꼭 납니다. 지금도 저는 사무실에서 슬리퍼를 거의 잘 안 신고 있어요. 신어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저희 외할머니, 지난 방송에 얘기했던 그 105세까지 사신 저희 외할머니가 집에 계시다가 이렇게 넘어지셔서 쇄골 있죠, 이 어깨 여기 있는 부분에 이 뼈 쇄골이 부러져서 당신이 굉장히 어렵게 제 전화번호를 찾아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핸드폰을, 할머니가 굉장히 안 좋은 목소리로 넘어져서 뼈가 부러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전 너무 놀랬죠.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집에 어머니가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그 상사분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마침 제가 있는 그 영업부에 와 계셨기 때문에 외할머니가 지금 그 집에서 넘어져서 뼈를 다치신 것 같은데 제가 잠깐만 가서 병원에 모셔드리고 어머니하고 연락이 되면 저는 바로 다시 복귀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외할머니가 다쳤는데 네가 꼭 집에를 가야 되니? 그분의 그 저를 바라보던 눈빛이 너무나 강렬했고, 도저히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직장인이 돼서 그런 일 때문에 사무실, 네가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난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 저한테 굉장히 뭐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외할머니가 크게 다치셨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던 거죠. 어쨌거나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고서 그냥 뛰쳐나가듯이 사무실을 나와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외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역시나 쇄골이 부러져 있더라고요. 근데 쇄골이란 곳은 뭐 기부 쓸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붕대로 칭칭 동여매고 고정을 시킨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 연락이 돼서 어머니가 오셨고 저는 다시 사무실로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사무실로 들어오는 그 길에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당장 그 사무실에 있어서 급한 일이 있거나 혹은 뭐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서 그곳을 비우면 안 되는 상황이 사실 아니었거든요. 또 그리고 만약 설령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뭐 저보다 더 월등히 사무실 영업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대처가 가능했겠지요. 하지만 그분은 그곳을 제가 비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질타를 하셨고, 제가 사무실 복귀했을 적에 그 냉랭한 분위기,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저한테 얘기하지도 않았던 그 분위기, 그럴 수 있잖아요. 할머니 괜찮으시냐? 병원에는 잘 모셔다 드리고 왔니?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뭐 그러한 일화들도 꽤 많았고요.
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었던 정말로 작은 실수에도 굉장히 크게 혼내셨어요.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영업부에 제가 관리하는 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그분들이 지켜볼 때도 저에게 질타를 굉장히 드러내놓고 하셔가지고서 제가 굉장히 민망하고 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멘탈에 금이 갈 정도로 가혹하게 대하셨던 분입니다. 자,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그분하고 굉장히 오래 있었고, 그분이 다른 지역을 담당하더라도 또 저를 데려갑니다. 그 지역으로. 그 지역으로 저를 불러서 또 당신 밑에 두고서 일할 수 있게 또 일을 시키시곤 하셨는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어느 순간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가 직장 내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은 결국 그분의 유산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분을 통해서 배웠던 걸 내가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가혹한 부분 외에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굉장히 좋은 가르침을 줬던 분이세요. 그러면서 저는 다시 한번 그때 느꼈던 것이 있지요. 피할 수 없으면 부딪히며 즐겨라. 이것이 제 군대 3년과 그 후 사회생활의 근간이 된 저의 좌우명입니다. 물론 제가 군대에 있을 적에 저희 대대장님께서 원래 조회 때 하신 말씀인데, 제가 이등병 시절에 굉장히 군생활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있고 적응해 나가던 그런 과도기적인 시기에 들었던 얘기였고요. 굉장히 제 머리를 꽝 때리는 것 같은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맞다. 이 군생활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이 안에서 부딪히면서 즐거움을 찾아보자. 정말로 그 생각을 먹자 제 군생활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끝내는 정말로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게 도와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일방적인 건 없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어두운 면이 있으면은 밝은 면도 있고, 동전도 양면이 공존하지요. 그래서 그래, 밝다라는 것은 어두움을 또 어딘가에 숨기고 있는 것이고, 어두움은 또 다시 밝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저한테 굉장히 가혹한 상사였지만 결국 저는 그분한테 일을 잘 배웠고요. 또 그 가혹함이 저를 더욱더 사회생활에서, 조직 내에서 잘 성장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속한 회사나 조직 내에서 윗분이 어두운 면이 강하게 존재한다면은 반대로 여러분은 그 어두움으로 인해서 더 밝아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거는 버리고 좋은 것만 취하면 된다. 근데 물론 그런 게 있어요. 보고 배운 게 그게 다라고 해서 어느 날 문득 제가 제 후배라든가 제 팀원들한테라든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당황하지요. 물론 그 자리에서는 드러내지 않지만 혼자서 퇴근하는 길이라든가 이럴 때 돌아보면은 내가 굉장히 싫어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많이 혼나고 때로는 그 회초리를 많이 맞으면서 성장한 사람들은 또 부모의 입장이 돼서도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참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어쨌거나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다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좀 더 밝은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당신에게 인자한 상사가 가르침이 적다면은 당장은 편안과 만족함을 주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성장을 멈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한 상사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인자한데 뭐 가르침이 좋다. 정말 베스트죠. 정말 최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혹하고 정말로 엄한 상사지만 가르침을 주는 분이 있다면은 그분이 어떤 면에서 나의 세상에서의 성장을 돕는 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상사가 문제가 아닌 거죠. 내가 힘들어 하기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조직 내에서 사회생활 하다가 이런 일들을 많이 겪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한 건데요. 다른 사람한테서 문제를 찾기보다는 그냥 결국 내 안에서 내가 극복을 하고 내 스스로 그것을 좋은 쪽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개인의 성장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 호랑이와 고양이가 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다면 저는 호랑이 밑이 고양이 밑보다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올라오던 태풍도 소멸하고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짜몽천사TV는 여러분이 키워가는 방송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언제나 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뒤에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